네. 제가 화면 공유를 먼저 해야 되겠네요. 그죠? 화면 공유를 먼저 하겠습니다. 네. 되게 색깔이 나왔나요? 네, 나왔습니다. 네. 네. 오늘 제가 두 번째 시간이죠. 네. 지난 시간에는 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삶의 방향에 대한 거였어요. 맞아요. 네. 자, 먼저 소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스몰스텝 성장 연구소 대표 이성임이고요. 지금 웰니스 비전 코치 그리고 품성 독서 경영 전문가 과정 거쳐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삶의 방향을 구하는 힘,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었을까를 얘기하면서 가치 추구를 해왔던 저의 삶의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예, 그리고 오늘은 그래서 이제 그 가치 추구를 할 때 저의 마음의 소리를 들여다보게 되었고, 그리고 그 마음의 소리에서 제가 보람을 느끼는 일을 찾았는데 그것이 명상 지도자 일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명상 지도자를 거쳐오면서 오늘은 저의 이야기를 꺼내기 위해서 이렇게 좀 정리를 했는데 저는 명상을 하다가 지금 묵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 배철현 씨의 승화라는 책을 읽다가 저한테 이렇게 확 그 와닿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정리하게 됐어요. 어떻게 했냐면 잠언에 보면은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의 사람 됨도 그러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명상을 해도 제가 진리를 찾아서 이렇게 갔지만 결국은 진리를 음, 찾는 데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렸어요. 어떻게 보면은 20년이 넘게 네, 그랬죠. 그런데 지금 그 진리와 함께 저의 생각이 하나님을 저는 이제 믿으니까 그 생각과 정리가 되어지다 보니까 그 질서라는 것을 또 알게 됐어요. 질서. 그래서 그 혼돈의 장소에서 질서의 장소로 넘어오는 그 과정이 그것이 바로 질서였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묵상이 되어지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말씀으로 묵상을 하는데 그 묵상에서 제가 얻은 것이 오늘의 제가 품성 독서 경영 전문가 과정을 하게 된 계기였어요. 그러니까 이 명상을 통해서 진리를 찾고 그다음에 저의 생각을 끊임없이 계속 거듭하고 그 질서를 통해서 저는 진정한 그 묵상을 하게 되고 그것이 이제 제가 품성을 발견하게 됐는데 이것이 지금 이제 오늘 두 번째 주제인 삶의 절제예요. 그래서 이 묵상은 제가 배철원 씨의 책을 읽으면서 제가 정리한 내용이 아래에 있습니다. 진리를 나의 몸가짐과 행동가짐으로 표현하는 것, 그리고 생각을 통해서 혼돈의 장소에서 질서인 장소로 들어가고 여기에서 그 선문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위에 잠언 솔로몬의 그 생각 그것을 샤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샤르 그것이 바로 선문이에요. 그래서 그 생각을 통해서 다른 단계로 진입하려는 그 구도자를 그 생각 위에서 그 성문 위에서 관찰하는 것이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건 제가 정리한 내용이에요. 와, 완전 철학적이다. 네, 배철호 씨는 더 네, 철학적이어가지고요. 네, 좀 그건 제, 어렵잖아요. 네, 네, 그런데 그 책을 읽으면서 저한테 들어온 말이 제가 정리된 것이 바로 이거였어요. 저는 명상을 하다 보면 이렇게 쭉 꾸준히 저를 이렇게 중앙에 딱 놓고서 바라보는 입장이었어요. 근데 그 바라보는 입장이 여기에서 그 관찰하는 행위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지금 저는 그걸 이제 삶으로 저한테 가져와 졌었잖아요.
삶으로 가져온 것이 바로 저는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품성을 제가 선택하게 된 동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아까 그 묵상을 통해서 가치축을 하고 저는 대가 지불을 하면서 이것이 어떤 보상을 가져오게 되는지 저의 삶에서 그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치를 들여다보는 사람, 바로 저의 성장 동력이었는데요. 오늘 두 번째 시간 절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품성이라는 단어가 제 삶에 다가왔어요. 언제였냐면 2019년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저의 삶은 뭔가 이렇게 그 성공과 그 성숙, 성장을 향해서 막 가고 있는데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품성을 선택하게 된 이유였어요. Why? 왜 품성을 하느냐? 왜 품성을 제 삶에 가지고 왔을까? 저는 이 품성을 놓치고 싶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성공하는 것 우리 원하잖아요. 그리고 성장하는 것도 원하잖아요. 그리고 성숙해진 것은 더 원하실 거예요. 저의 삶에서 품성이라는 단어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품성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고 배우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것을 배운 것을 살아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인생을 풍성하게 하는 것들에는 무엇이 필요한가? 그리고 무엇이 옳은가? 삶의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무엇이 필요하고 그리고 성과를 내려면 어떤 기준이 필요하지? 그럼 무엇이야? 그게 무엇이냐? 그게 이제 품성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how 삶의 목적과 방법을 찾아서 저는 지금까지 왔잖아요. 가치 추구도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 모든 것을 답을 주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무엇으로 성장하고 싶었을까라는 질문으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0년 작년 9월 달에 품성 독서 경영 전문가 자격증 과정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 이제 프로 과정을 했습니다. 5월에서 6월까지. 프로 과정까지 하다 보니까 삶의 어떤 그 관계에 대한 것 품성, 그리고 삶의 의미에 대한 것, 그리고 성과를 내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품성과 연결이 된다는 것을 프로 과정을 하면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 나무에 해당하는 것, 좋은 평판을 받는 것, 성장을 하는 것, 삶의 의미를 찾는 것, 신뢰를 받는 것, 이것이 저의 어떤 삶의 목적이었는데 그것이 이 나무를 지탱해주는 그 뿌리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품성이었어요. 겸손이라는 것, 그리고 근면이라는 것, 감사, 그리고 제가 제 삶에서 다음 시간에 다룰 나눔에 대한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 나무를 튼튼하게 하는 것, 뿌리에 해당하는 거구나. 나의 삶의 뿌리에 해당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나무는 어떤 열매를 가져온다고요? 네. 이런 좋은 평판을 받게 되고, 회복의 어떤 과정도 일어나고, 진리를 통해서 자유로워지고 이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품성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옳은 일을 해내는 내적인 역량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인생을 풍성하게 하는 핵심 품성 12가지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었어요. 먼저 열정이 있더라. 내 삶에 배움에 대한 열정이 있었고, 그다음 존중받고 싶었고, 그리고 좀 정의롭고 싶었어요. 그리고 책임감도 있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오늘 제가 다루고자 하는 그 절제도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나눌 나눔. 네. 그래서 절제, 오늘의 주제는 절제잖아요. 절제가 뭐냐? 절제하면 약간 딱딱하거나 막 참고 막 이런 거 이렇게 좀 어렵게 느껴지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저는요, 이 절제에 대해서 의미를 생각할 때 저의 마음을 확 끌어온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요, 더 좋은 것을 얻는 거였어요. 그러려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망을 제한하겠다. 그거였어요. 그래서 내 욕망을 제한하는 거에 두는 것이 절제가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얻는 거에다 초점을 둔다라고 생각하니까 절제가 어렵지 않고 제가 조금 더 앞으로 가지고 갈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절제라는 것은 저에게 그동안 조금
게 느껴진 거였고 저하고는 약간 좀 더 앞으로 막 다듬어 가야 되는 것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사실 제가 절제가 뭐 다 이루어져서가 아니라 제 삶에서 꾸준히 계속 가져갈 것이라는 명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핵심 개념은 뭐냐면요. 최고의 성과를 위해 단 하나에 집중하는 거였어요.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10가지 해야 될 것들 있고 그중에 줄이면 3가지 그리고 줄이고 하나만 한다면 큰 돌을 딱 집어넣는다면 병에 무엇을 할 거냐 집중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절제를 위한 거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분주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사실은 어떤 어, 삶을 앗아가는 질병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원워드라는 책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거였죠. 원싱이라는 책에서 우리가 만난 것들. 다른 모든 것들을 쉽게 혹은 필요 없게 만들 바로 그 일이 무엇이냐. 예, 나의 삶에서 가장 성과를 내기 위한 그것이 무엇이냐. 나는 어디에 삶의 방향을 맞춰가지고 집중할 것이냐. 이것이 바로 one thing이었어요. one thing. 네. 두 번째 할 수 있는 모든 일 제쳐두고 꼭 해야 될 한 가지 일이 무엇일까? 네, 집중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핵심 개념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것은 이제 견디는 것이었어요. 하고 싶지 않을 때도 많고요. 하기 싫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무엇이었죠? 더 좋은 것을 얻어내는 힘이었기 때문에 그 위대한 성과를 가져오려면 끝까지 해내는 힘. 그것이 절제 핵심 개념이고요. 두 번째. 그다음 세 번째는 자기 관리였어요. 자기 관리. 자기 관리는 쉬우신가요? 저는 뭐 그닥 쉽지 않아요. 네. 그런데 해야만 해요. 어떤 관리를 해야 되냐면요. 위기 관리도 해야 돼요. 위기. 사람은 다 위기가 오잖아요. 그 위기를 관리하는 것. 그 다음에 재정을 관리하는 것. 그리고 시간을 관리하는 것. 네, 3가지. 그런 절제는 자기 관리에서 온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 절제에 하면 떠오른 분이 이모건 작가님이에요. 여기 맞아요, 맞아요. 저는 이모건 작가님 그 책에서 한 단어를 떠오른다 그러면 절제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음. 그래서 사실 어젯밤에 잘 때는 이모건 작가님 그 책 한 부분을 넣어야지 했는데 네, 아까 그 앞부분을 만들다 보니까 만들지를 못했어요. 근데 너무나 감사한 거는 제가 그걸 까먹을까 봐 이모건 작가님 여기 와 계시네요. 그래서 자기 관리를 정말 잘하는 분이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네 번째 절제 그 핵심 개념은 뭐냐면 좋은 습관을 키우는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 여기 또 그 이모건 작가님이 좋은 습관을 키우기 위해서 퍼스널 습관 전문가로 이제 그 여러분들하고 만나고자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게 지금까지 제가 진리를 찾아서 품성으로 연결될 때 묵상했던 것이 그대로 연결이 되는구나. 어제 제가 또 한 번 준비를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습관의 힘 보면 지금 뭐 이렇게 아침마다 운동하시는 분도 계시고 나를 정리정돈을 하는 거죠. 이런 습관의 힘을 길러주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습관을 통해서 어떤 것에 집중할 것이냐, 몰입할 것이냐 이런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책을 통해서 품성 독서를 한다 그러면 어떤 책을 읽고 나에게 적용할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제 이런 책을 읽고 그 품성이라는 절제를 뽑아보았어요. 네. 그래서 절제는 치료할 뿐만 아니라 예방과 보존에 좋은 최고의 약이다라고 얘기한 그 찰스 스펄전의 그 말씀이 와닿았습니다. 예방과 보존에 좋은 최고 약이죠. 네. 그리고 저는 절제의 영역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은 어느 부분에서는 우수한 부분이 있어요. 지금 여기에 보면 시간의 절제, 소유의 절제, 음식의 절제, 그리고 현재 만족하는 것을 어떻게 절제하는 거냐. 그리고 지식의 절제도 있죠. 표현의 절제. 제가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표현을 해내는 건데 이것도 절제가 좀 필요하죠. 정해진 시간에 해야 되니까. 그리고 감정의 절제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취약한 부분도 있고요. 우수한 것도 있더라고요. 저한테 가장 우수한 절제는 음식의 절제였어요. 어려운데. 네. 저는 그 뷔페를 가잖아요. 그러면 정중동의 마음 상태로 딱 들어가요. 음, 고요해져요. 이렇게 흥분되지 않아요.
저희가 먹는 음식이 건강을 위한 음식이 있기 때문에 제가 평상시에 제 몸을 관리하는 음식으로 몇 가지를 접시에 많지 않게 딱 덜어와서 먹을 것만큼만 딱 먹어요. 그 과다하게 더 먹어도 제 몸에 그래서 다 흡수되지 않거든요. 대신에 위장만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절제를 가져왔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잘했던 건 제가 소유의 절제였던 것 같아요. 많은 걸 갖지 않고 있어요. 아까 명상 지도자 생활을 하러 갈 때 엑셀 자동차에 옷까지만 싣고 갔고요. 또 그 조직에서 나올 때도 옷까지만 싣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소유에 대한 절제는 내가 필요한 것만 딱 선택을 하고 나머지는 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소유의 절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이 중에서 어떤 절제가 좀 쉬우신가요? 네, 시간이 되면 나눠보고 싶은데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들의 생각에 이것들을 한번 울림으로 좀 가져가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저의 스토리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해서 왔고요. 그래서 절제를 하면 어떤 보상이 따르냐 있어야 되잖아요. 절제를 하는데 보상이 없으면 절제할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보상은 첫 번째는 진정한 자유를 가지고 온다라는 거예요. 네, 자유가 따르죠. 절제를 통해서. 그리고 좋은 습관에 길들여지고 좋은 습관을 내 삶에 가져올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절제 보상은 이렇게 되고요. 참된 절제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큰 것을 위해 작은 것을, 미래를 위해 현재를, 영적인 것을 위해 물질적인 것을 기꺼이 포기할 각오이고 또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믿음이다라는 생각으로 저는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결심이 필요한데요. 여기에서 이 나의 결심은 여러분의 결심, 오늘 이 아침에 나는 어떤 결심을, 무엇을 하겠다, 무엇을 하지 않겠다, 무엇을 포기하면서 어느 한 것에 집중하겠다. 이런 것으로 여러분의 아침을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와, 감사합니다. 완전 아침부터 철학 플러스 인문학 플러스 뭐 여러 가지를 녹여낸 멋진 강의를 들은 기분입니다. 네. 네. 소감을 좀 나눠주실 것 같아요. 기억나는 것들. 네. 자, 일단은 자발적으로 한번 그 질문 있거나 아니면 자기가 나는 요거 들으니까 어떤 각오가 생겼다는 좀 나눠해 주실 분 계실까요? 화면 켜 주신 분이 몇 분 안 계시는데 우리 곽경빈 작가님하고 김지훈 선생님 두 분 중에 가위바위보 하실까요? 예, 조금 나눠주시면 예, 김지훈 선생님 늦게 들어오셔서. 들어와가지고 죄송해요. 강의를 거의 네. 마무리에 들어서. 저한테 잘 보이시면 나중에 녹화본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그래가지고 좀 되게 늦게 들어와서 지금 되게 아쉬워요. 그렇죠. 마무리만 들어도 알겠죠. 그 앞에가. 예, 그래서 일찍 들어올 걸 하면서 아까 그 절제 영역 보여주실 때 네. 정말 저에게 부족한 부분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음식이나 뭐 이런 거는 절제가 잘 되는데 이제 나는 뭐가 절제가 안 되지 봤을 때 이제 그 취약한 부분이 이제 보이면서 나의 다짐 뭐 이런 거 했을 때 나의 취약한 부분을 좀 이렇게 다짐을 해봐야 되겠구나. 이제 이게 실천으로 끌어내질 수 있게끔 안 그래도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뭐 이렇게 또 다른 춤으로 강의를 받고 있긴 한데 뭐 아이들 자녀 교육 하다 보니 거기에 있어서 이제 어떤 감정이라든지 이런 게 안 될 때가 최근 들어 많이 있더라고요. 또 특히나 몸의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예.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니 일찍 못 들어온 것이 되게 아쉽습니다. 네, 정말 음식에 절제되는 거 보면 다 되게 부러워요. 그런 분들 보면. 저는 버리는 게 너무 아까워서 그게 이거 버리면 안 돼. 그럼 나쁜 거야. 이러면서 내가 착한 일을 해야 되지. 내가 먹어야지. 이러는데 우리 이대경 선생님 잠시 좀 오늘 첫 이게 네, 저 듣는 처음, 예, 좋은 강의 감사하고요. 아까 그 절제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시간의 절제. 저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참 긴데, 이 시간을 좀 이렇게 허비하거나 낭비하는 경우가 참 많아서,
이 시간의 절제 항상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한테 주어진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나 생각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삶을 볼 때 참 시간을 많이 허비하는 부분이 너무 많다. 그 아침에도 제가 평상시에는 6시에 일어나지만 남편은 밥을 차리기 위해서 6시에 일어나지만 이게 그냥 침대에서 뒹굴뒹굴 하다가 결국은 좀 늦게 준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시간이 굉장히 금방 지나가요. 근데 이 6시에 지금 시작하는 거 하고 나서는 30분이 굉장히 알차게 보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30분이 이렇게 소중한 시간이구나. 그냥 침대에서 뒹굴뒹굴 하다가 금방 보내는 시간이었는데 30분 동안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많구나. 그리고 이제 제가 이게 매일 이게 습관을 지금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매일 습관을 들이면 저한테 체득화되면 참 30분을 알차게 썼다. 시간의 절제가 참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우리 이래경 선생님은 감사합니다. 네. 네네. 나눠드려서. 영어 잠원방에 6시를 아마 저번 주 월요일부터 지금 시작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30분을 쓰고 나니까 스스로 많이 좀 뿌듯하시고 아침 시간 잘 주기 되게 귀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 곽경빈 작가님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네. 저 아시다시피 새벽에 자가지고 이 시간에 들어오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미나 씨에는 꼬박꼬박 들어오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거든요. 정신이 혼미하시죠? 지금 아직도 혼미한 상태죠? 제정신이 아니에요. 목소리 들어보시면 아시죠? 그래서 커피 타온다고 잠깐 갔다 온 사이에 벌써 수업을 시작하셨더라고요. 제가 이제 품성이라는 단어 말씀하실 때부터 들었거든요. 성공, 성장, 성숙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게 품성이라 하셨는데 이 품성이라는 단어가 다가온 이유를 못 들어가지고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왜 품성이었는지 잠깐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거였어요. 성공하고 싶고 성장하고 싶고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품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 삶에서 뭔가 계속 이런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뭔가 결과로 열매를 맺어지지 않는 것들이 바로 그 뿌리에서 약하기 때문에 그 뿌리가 품성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2019년도에 지금 이제 품성을 저한테 가르쳐 주신 대표님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같이 연구하고 학생들도 가르쳐보고 이렇게 했었어요. 제가 품성 독서로. 그러면서 이제 작년에 그 대표님이 품성 이 경영자 과정을 열어가지고 작년에 듣고 또 올해 프로 과정까지 하게 되었어요. 네. 그 아까 배철은 작가님의 성화라는 책을 읽고 그런 생각을 하셨다고 아까 네네네. 그러셨죠? 그렇죠. 예. 하나만 더 여쭤보면 그럼 네. 그 뿌리가 인성이라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인성하고 품성의 차이는 뭐가 있을까요, 선생님? 비슷해요. 인성하고 품성은 말이 좀 다를 뿐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품성이라고 하면 어떤 성품을 다루는 거거든요. 성품. 그래서 그 성품과 어떤 인격적인 그런 부분을 포함한 네, 품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 우리 그 봉준영이라고 우리 지금 초등학교 준영아 몇 학년? 1학년. 1학년 지금 깨어갖고 들었는데 우리 이게 축복 말 한마디 축복의 말씀 한마디 좀 부탁합니다. 완전 성공할 딱 보이죠? 엄마랑 이 시간에 깨워서 듣는다는 게 너무 놀라운데요. 너무 반가워요. 와. 준영아 와 우리 준영 대단하다. 와. 정말 성장하고 품성을 바른 품성으로 잘 크게 될 것 같아요.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지금 31분이네요. 저는 정말로 이게 갈수록 강의 들을 때마다 저기 코치님 옆에서 조금 이렇게 영향을 좀 받고 싶은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바쁘다 보니까 벌써 일주일 됐네. 또 그 시간인데 그동안 소통이 전혀 없었네. 어제 저녁에 그 메시지 보내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뭐 언젠가는 또 그 대표님 하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대표님이 아예 이쪽으로 좀 오셔갖고 우리를 좀 키워주시든지 아마 좀 좋은 관계가 맺어지길 소원하고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혹시 화면 켜주실 수 있는 분은 좀 켜주시고요. 또 후기도 조금 남겨주시면 서로에게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선생님 사진 좀 부탁합니다. 이지 선생님. 네.
세상 행복한 표정으로.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이현식 씨 이제 돌아가신다. 이제 밭에 갔다가 오시는 벌써. 와, 사진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열심히. 보내세요. 네, 열심히. 네. 감사합니다. 오늘 화면 켜주신 분, 안 켜주신 분 모두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준영아, 화이팅! I love you. 이모건 선생님 감사합니다. 운동하시고. 네, 와. 이 시간에 참 다들 열심히십니다. 네. 와, 감사합니다. 종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